안녕하세요. H채널의 한창훈입니다. 반갑습니다. 2019년 4월 29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Q&A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댓글로 좋은 의견과 질문, 정보 공유해주신 분들에게 또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S지오님이 리플에 관련된 글을 써주셨는데 지난번에 이제 다뤘던 내용이에요. 다뤘던 내용이고 약간 중복된 내용이기 때문에 이제 좀 시간을 내서 길게 써주셨지만 이 부분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내용은 그 리플 관련돼서 이제 이자를 주지 않는다. 그래서 리플을 보유하고 있는 보유한 코인 보유자들한테도 이자 비용을 줘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지난번에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관련된 내용은 이거는 달러와 다르기 때문에 무한 공급되는 달러는 이자를 당연히 줘야 되지만 XRP는 수량이 한정적이고 거래가 이루어지면 이루어질수록 소각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이제 이자를 안 주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이제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썬리플님이 써주셨어요. 썬리플님이 써주셨고 읽어보겠습니다. 질문 하나 드립니다. 차트를 볼 때 과거의 사례를 참고하셔 같은 패턴을 잘 찾아내어 예상을 많이 하는데 세력들이 과거의 패턴대로 했을 때 개미들이 가장 많이 털리더라 하는 경험치를 활용하시는 거 맞는죠? 그리고 세력들이 봇을 활용하여 과거 패턴대로 실행한다는 말을 들었는데 이것 또한 사실인가요?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만약 세력들이 제 방송을 청취한다면 계획을 바꿀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 얘기해 주셨고 먼저 일단 보시면 이 패턴이라는 거는 이거는 반복된 패턴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어떻게 보면 약간 증명이 된 이렇게 했을 때 개인들이 가장 많이 스트레스를 받고 물량을 쏟아내더라 라는 패턴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각 종목마다 종목을 또 끌고 가는 세력들이 있고요. 그래서 각 종목마다 약간의 어떤 특징이라든가 그런 게 분명히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비트코인 나름대로 또 리플은 리플 나름대로 특징이 있고요. 각각의 이제 코인마다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세력이 또 그 코인을 주도하는 세력들이 끌고 가면서 그런 차트 모양을 만들어낸다라고 보시면 돼요. 단기적인 패턴들 같은 경우는 그때그때 단기 이슈에 따라서 약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어떤 선물 만기가 있는데 선물 만기에 따라서 개인들의 어떤 포지션이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다라고 하면 오히려 그 반대되는 방향으로 세력들이 기존 패턴을 깨면서도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단기적인 그 우리가 예상을 하는 게 굉장히 제가 쉽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세력들이 제 방송은 전 보지는 않을 것 같은데 만약 본다라고 하면 뭐 계획을 바꿀 수도 있겠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가지 않는다라고 하면 한 차례 예를 들어서 바로 이 자리에서 올려줘야 되는데 올려주지 않고 한 차례 빼고 올릴 수 있을 겁니다. 아까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물 만기에서 개인들 포지션에 따라서 세력들이 그 흐름을 단기적으로 약간씩 변형시켜서 가는 점들을 이제 고려해 보면 그렇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설명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켈처스 킴 님이 써주셨고요. 읽어보겠습니다. 그동안 매수만 해보고 이번에 처음으로 매도를 해보면서 참 많은 걸 배우고 있습니다. 하락장에 저점에서 매수해온 에이다가 간만에 많은 상승을 해주면서 한때 잠깐이나마 거의 손실을 복구할 정도가 되었는데 10센트 예약 매도 해놓은 걸 욕심 때문에 지우고 결국은 9센트와 8센트의 일부는 테더로 또 일부는 비트로 교체를 했고 또 일부는 7센트 중반대에 테더로 매도를 해서 갖고 있다가 이오스가 많이 빠져서 이오스를 추가 매수했습니다. 그런데 더 오를 줄 알고 상당 부분 홀드하고 있던 에이다가 생각보다 많이 빠지면서 일단 많이 오른 알트들은 무조건 팔아주는 게 답인 걸 알게 되었네요. 두 가지 시도로 해본 매도는 비트로 바꾼 것이 가장 큰 수익이 커서 앞으로 많이 오른 알트의 상당 부분은 무조건 비트로 바꾸는 게 좋겠다고 느꼈습니다. 예, 이 부분은 일단은 지금은 그런데 이것도 이제 경우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무조건 알트코인이 올라간 거는 비트코인으로 바꾸는 게 좋다. 이거는 무조건 아니에요. 왜냐면 채널 상단부에 비트코인이 충분히 채널 상단부까지 올라간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알트코인들이 이제 올라왔습니다. BTC 마켓에서 어느 정도 고점까지 올라오게 되면 그때는 알트코인들은 비트코인으로 바꾸기보다는 현금화 해주는 게 왜냐면 비트코인이 이제 하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제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에이다가 8, 9센트에 비트로 바꾼 건
그 뒤로 비트가 상승을 하면서 추가 수익을 받기 때문이라서 늦게나마 100%를 다 비트로 바꿨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약간 후회도 했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다 맞춘다라고 하면 이건 뭐 신의 영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기 때문에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거고요. 우리가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그리고 만약에 지금 이렇게 후회를 하셨지만 어 만약에 에이다를 지금 아까 10센트 매도 거시고 거기서 다 파셨다라고 하고 나서 에이다가 만약에 그래서 바꿨는데 비트로 바꿨는데 에이다는 10센트에서 20, 30센트까지 올라가고요. 뭐 바이낸스, BNB 코인처럼 추세적으로 계속 상승을 이어가고 만약에 비트코인은 오히려 제자리에 머물렀다라고 하면 괜히 에이다 팔아서 또 비트코인으로 바꿨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을 수 있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결과론적으로 이렇게 생각이 드신 건데 이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사실 분할로 하시는 게 맞고 저는 이거에 대한 정답은 없다 이렇게 보고 있어서 뭐 약간 후회가 들었다고 하는데 우리가 투자 행위를 하면서 약간의 후회는 있을 수밖에 없는 거다. 이 부분도 감수를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답하는 건 답이 아닌 것 같아서 예 맞습니다. 상당 부분 반드시 매도를 해야 한다는 걸 절실히 느꼈습니다. 이렇게만 이제 하시면 되는 거고요. 오늘 여러분들의 매매 전략을 들으면서 일정 부분은 홀드하고 일정 부분은 팔아서 많이 빠진 알트 사서 모으면 많이 모아 오르면 팔아서 수익 실현한다는 말이 참 많이 와닿았어요. 저도 한번 시도해 보고 싶어요. 내가 가진 알트와 사랑에 빠져서 더 오를까봐 많이 올라도 팔지를 못해서 수익 실현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고 한번 펌핑 끝난 코인은 다시 상승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무조건 100% 홀딩만이 답은 아닌 것 같아요. 예, 얘기를 잠시만요. 지금 켈처스킴님이 이렇게 매도를 하시면서 느낀 경험을 이렇게 공유를 해주셨는데요. 어, 아마 매매를 하시면 앞으로도 이런 이제 후회는 계속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없는데 일단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계획된 대로 매매를 했느냐 이게 이제 중요하고 계획된 대로 매매를 했음에도 그 부분에서 아쉬운 부분은 어쩔 수 없고 그거는 이제 전 잘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해요.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만약에 A다가 10센트에서 매도를 하고 다 매도를 하고 비트코인이 올라가서 비트코인 올라간 걸로 전량 매도해서 비트코인을 전량 매수했다라고 하면 가장 좋겠죠. 근데 그거는 지금 이렇게 이제 시장이 움직였기 때문인 것이고 그렇게 이제 시장이 움직인 게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A다가 추세적으로 더 올라갔다라고 하면 또 그 부분은 또 후회가 남을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매매를 하면 할수록 앞으로 이제 상승장 안에서 이런 후회는 이제 계속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거에 대해서 후회를 하기보다는 내가 계획된 대로 매매 계획대로 매매를 했는지 이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송기봉님 말씀이 딱 맞아요. 그거 알면 때도 멀게요. 예. 며칠 전 알트가 많이 올라 불안해. 비트코인 도미넌스 관련 문의했으나 난 같이 오른다 떨어진다에 한 표. 도미넌스 관련 알트가 오른다 5표. 그런데 시장은 오르지도 못하고 이제 깨꿀락했다. 나는 이제 대장주 비트와 리플 리더 보유인데 리플은 어차피 존버라 신경 안 쓰고 비트만 들고 있으니 이더리움도 있었는데 불안해 매도 후에 다음날 보니 이제 개폭락. 바로 이제 비트로 매수 비트로 물갈이 했다. 그냥 기본의 실적 많이 오르면 비트로 갈아타고 비트 알트 같이 움직이면 알트도 겸하고 알트 많이 오르면 비트로 회귀. 그런데 이제 알트만 또 오른다. 이때 손해도 나니 시장에 수능해라. 이렇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일단 루미넌스도 당연히 참고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우리가 봐야 되겠지만 어제 그 와사비님이 이제 공유해 주셨던 그 내용을 그게 이제 저는 기본이라고 보는 거죠. 뭐냐면 어떤 코인이 어떤 종목이 시장에서 많이 올라갔다. 그럼 이제 분할로 이제 매도를 해주는 것이죠. 그리고 많이 빠졌다라고 하면 분할로 매수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냥 그 관점으로 그냥 좀 심플하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이제 에이다도 어제 그 와사비님이 주었던 거기에 데이터를 넣어 본다라고 하면 저는 아마 매도 신호는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다라고 하면 저는 이 정도만 매도해서 비트로 바꿔쳤어도 저는 잘한 거다, 잘하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막걸리 17년사님이 써주신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네, 잠시 물 좀. 존버의 가치. 옛말에 늦은 딸 시집 보내는 딸을 보면서 장님 3년, 벙어리 3년, 이머거리 3년, 고된 시집살이를 걱정한 아비의 말씀이 전해 내려왔죠. 요즘 세상 젊은 처자들한테 이런 얘기 했다간 바로 이혼입니다.
또 근래에 있었던 주식 부자 할매가 뭣도 모르고 사둔 주식이 팔 줄 몰라 10년간 놔뒀더니 100억 부자가 되었다. 우스갯소리도 전해 내려옵니다. 위클이 주는 교훈은 어떤 풍파, 인구의 세월을 겪다 보면 부진감래의 결과를 얻게 된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인터넷 공간이라는 게 불특정 다수, 이념과 성향, 다양한 지역 견해를 주고받다 보니 담론을박을 하며 쓸모없는 에너지 소모전을 펼치기도 합니다. 사람을 때려 외상을 입힌 상처는 쉽게 아물지만 말로 입힌 상처는 평생을 가죠. 누가 먼저 이 시장에 진입을 했던, 공부를 많이 했든, 지식을 좀 더 가졌든 우린 똑같은 투기의 길목에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저마다 삶의 방식, 인생 목표치가 다르듯 코인 시장을 바라보는 시각 또한 천차만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예, 저도 이제 이 말씀에 굉장히 공감을 했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들의 어떤 다양한 시각을 존중을 해줄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나와 좀 다른 의견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진짜 어떻게 매너를 갖춰서 자기의 의견을 얘기를 했다라고 하면 저는 이제 그 부분도 우리도 같이 그 반대 의견이라고 하더라도 읽어보고 또 이 사람은 왜 이렇게 생각했는지 이 사람은 왜 이런 반대 생각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또 나도 나름대로 공부를 하고 만약에 내가 반박을 한다라고 하면 공부를 해서 반박을 하면 될 것이고요. 만약에 그 사람 의견에 어느 정도 내가 공감이 된다라고 하면 내 포지션을 일정 부분 바꿀 필요도 저는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가 지향하는 바가 동상이몽이고 이율 배반적인 면도 엿볼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 시장 참여자의 각기 다른 나이대 삶의 경제 수준에 따라 희비가 앞으로도 쭉 이어가겠죠. 그래서 보면 존버의 의미를 서두에 올렸지만 존버의 가치관을 부연 설명해 본다면 즉 자금의 성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누구에게는 100만 원이 용돈 껌값, 누구에게는 별별 떠는 생계의 직접적인 또는 고위험 자금이라고 볼 수 있죠. 수많은 이 시장 참여자의 자금이 적게는 수십만 원, 많게는 억 단위, 내일 한 달, 3개월, 6개월, 1년, 2년 이렇게 우린 버티고 또 버티고 갑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CJ님의 글 마디에 이뤄도 그만, 없어도 그만 될 분들, 즉 자금의 성격이 여유로운 소수의 분들을 제외하곤 대한민국 특유의 급한 성격, 불갑증, 탐욕스러움 때문에 단언컨대 10년 존버는 극소수겠죠. 정말 존버를 외치는 분들은 서두에 쓴 의미와 지금 포트에 담은 자금을 냉철히 보시고 수익 실현의 목표가와 미래 인생의 설계도를 재정립하는 한 번쯤 다시 되새기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주절주절 해봅니다. 다들 힘내시고 가자. 아, 예, 좋은 내용을 진짜 써주셔서 저도 이제 같이 쭉 읽어봤습니다. 먼저 일단 그 다양성을 저는 인정해주는 거, 이 부분이 가장 공감이 됐어요. 그래서 아까 뭐 우리가 리플 특히 요즘에 이제 리플 가격은 떨어지고 또 리플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야, 리플 진짜 또 지금이 좋은 기회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야, 이거 리플 스캠이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다. 왜냐면 계속 좋은 호재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가격은 떨어지고 있으니까 야 이거는 이렇게 진짜 마케팅 빨로 가고 있는 그런 코인이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상대방의 관점을 좀 존중을 하고 똑같은 단어, 같은 의미의 단어를 쓴다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을 좀 존중하는 단어를 쓴다라고 하면 저는 이제 서로 좀 의견을 공유를 하면서 서로 성장해 나가는 그런 대화가 생산적인 대화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좋은 글 써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으로 이제 김미경님이 써주신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김미경님이 이제 주식 투자를 해보셨나봐요. 주식 투자 하셨는데 반찬값 아껴 주식 투자도 해보고 지방에 조그마한 땅도 사놓은 50대 가정주부로 가상화폐는 15년도에 이더 9달러 할 때 이제 사셨대요. 근데 지인에게 부탁해서 샀더니 그 지인이 잠적해버려 홀랑 날려버리고 너무 속상해서 가상화폐 소리만 속이 뒤집어지는 시간들을 보내다가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 2018년도 10월부터 다시 관심을 갖고 이더리플 트론을 조금씩 매수하고 있는데 제 영상이 이제 도움이 많이 되셨다라고 얘기해 주셨고 질문은 이거예요. 회사도 직접 가보고 제품도 직접 사용해보고 회사 대표 마인드도 너무 좋아서 장외로 19,000원에 매수한 주식이 현재 33,000원이 됐는데 계속 홀딩을 해야 하는지 매도를 해야 하는지 요즘 경제 사정을 보면 매도를 해야 하는 게 맞는데 회사는 아주 괜찮은 회사라 고민이 됩니다. 하고 이제 회사 내용을 이렇게 좋은 내용을 써줬는데 먼저 제가 사실 이 내용만 듣고 지금 김미경님은 이 회사를 직접 가보셨고 회사 내용도 구체적으로 들어보신 거고요. 저는 지금 김미경님 내용만 이렇게 글로써 접했어요. 제가 여기서 투자 조언을 해주는 거는 굉장히 저는 어려운 부분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일단 개인적인 어떤 포트폴리오 투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기는 이 채널을 통해서 말씀드리는 거는 쉽지 않다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먼저 일단은 이거는 본인이 직접 결정을 하셔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제가 만약에 이 부분에서 고민이 된다라고 하면 저는 이렇게 그냥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지금 뭐 주식에서 수익이 나셨다라고 하니까 어느 정도 내가 이거를 뭐 다 안 파셔도 그날로 매도가 가능한 거라고 하면 그날로 매도를 하시고 일정 부분은 뭐 암호화폐를 사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죠. 그 정도까지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이거를 뭐 전량 매도해서 암호화폐 사셔라. 아니면 이거를 쭉 지금 좋은 주식이라고 하니까 쭉 끌고 가셔라.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기는 쉽지 않다는 점을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마지막으로 오늘 그럼 야옹님의 의견을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미국 1분기 경제 성장률 3.2%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실제로 저렇게 호전적이진 않을 것 같은데 말이죠. 얘기를 해주셨고, 홍기봉님이 성장률 어마어마하네요. 그런데 JTB가 예전 자료에 눈에 보이는 지표를 믿지 말라 했습니다. 뭐가 답일까요? 저도 이 부분에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야옹님이 사실이라면 놀랍죠. 인플레이션이 낮다 하니 실질 성장률도 그럼 어느 정도 될 텐데 말이죠. 하지만 저 수치가 나오게 된 보이지 않는 수많은 이유도 있을 거니까요. 홍기봉님이 성장률 지표는 맞으니 시장 반응을 보는 수밖에요. 해주셨고요. 박상현님이 성장률 높게 뽑은 대신 재고율이 떡상했습니다. 생산 확 땡겨서 창고에 잔뜩 쌓아놓고 GDP 올랐다고 광고 시전 중인 듯쇼. 저도 이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야옹님이 재고자산 늘었다는 자료는 각 기업 재무제표를 하나하나 확인한 건가요? 이렇게 얘기해 주셨고, CJ님이 뱅가드 직원도 있었고 파이낸셜 인베스트먼트 컴퍼니 사장님도 한두 분 있었는데 대체로 미국 경기 전망을 좋게 보더라고요. 자기네들 생각으론 연말이 가기 전에 경기 쿨다운용 내지는 인플레이션 잡기용으로 이자율을 올리지 않겠냐 말을 하더라고요. 경기 침체를 예상하던 터라 의외다 싶었습니다. 제가 중요한 부분을 잘못 이야기했는데 트럼프 재선까지는 경기를 좋게 이끌고 간 후에 그 후에 이자율을 높일 수 있다고 했네요. 올 연말이 아니라. 이렇게 얘기해 줬고, 소시파더님이 연준에서 금리 조절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상황이 급변할 거라고 보고 있는데 일단은 금리 변동으로 미국 주식시장 중에서 변수가 발생되어야 이 암호화폐 블록체인 쪽으로 자금이 흘러 들어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써주셨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 이제 의견들, 다양한 의견들을 써주셔서 굉장히 저도 이제 읽으면서 여러분들 댓글 쭉 읽으면서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먼저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 제가 보는 관점을 그러면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일단 이 미국 경제 성장률 3.2%가 이거는 아까 이제 뭐 눈에 보이는 지표를 다 믿지 말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실제로 그래서 어떻게 이제 이게 실제로 기업이 진짜 좋은 건지 그리고 경기가 진짜 좋아진 건지를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지난번에 이제 미국에 사시는 분들 어떤 경험담 얘기해 주신 거 보면 그때 이제 경험담을 들었을 때는 경기가 그렇게 좋은 것 같진 않았어요. 미국 경기가 그렇게 좋은 것 같진 물론 이제 자기 본인 직업에 따라서 이제 차이가 날 수는 있겠지만 아마 그분들이 체감하시는 경기 느낌은 좋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근데 GDP는 좋게 나왔다는 거죠. 이제 이게 왜 그런 건가 이 부분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이걸 살펴보기 전에 나스닥 지수를 한번 볼게요. 나스닥 차트를 보면 지금 1980년도부터 현재까지 이렇게 쭉 상승을 했고요. 이렇게 채널을 그렸습니다. 채널을 그렸고 지금 보시면 이 채널 중심 선에서 이렇게 바깥에 나와 있는 이 영역 보이시죠? 이 자리가 언제냐? 이거는 이제 닷컴 버블일 때. 그래서 2차에서 어떻게 보면 3차 산업으로 넘어가는 그때 이렇게 닷컴 버블이 있었습니다. 닷컴 버블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채널 거의 1980년도부터 거의 이제 40년 동안 이어져 왔던 이 채널에서 유일하게 오버슈팅돼서 벗어났던 부분이 이 닷컴 버블이 일어났을 때 이때 이렇게 벗어났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번에 4차 산업으로 넘어가는 단계에서도 이와 같이 닷컴 버블이 일어나면서 닷컴 버블과 같이 이런 버블이 만들어져서 이렇게 상승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번 4차 산업은 블록체인 암호화폐가 중심이 될 거라고 이제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이 암호화폐 시장이 없었다라고 하고 모든 기업들이 나스닥이라든가 다우지수로 들어왔다라고 하면 이번에도 나스닥 시장에서 이와 같이 상승하는 흐름이 이제 보였을 겁니다. 이 채널을 넘어가는 산업이 바뀌면서 3차에서 4차 산업으로 산업 자체가 바뀌면서 이런 펌핑장이 나올 수 있었어요. 근데 보시면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번 4차 산업은 저는 암호화폐 시장이 이제 주도할 거라고 보고 있고 오히려 이 펌핑이 나왔던 이 돈들이 어디로 갈 거냐
이 돈들이 저는 암호화폐 시장으로 들어와야 된다라고 보고, 그리고 반대로 그러면 이 나스닥 지수는 여기서 채널 하단부, 이 서브프라임 2008년도 서브프라임 때 채널 하단부에 닿았던 이 자리까지 내려와 줘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이 자리까지 내려와 주고, 그러니까 기존 산업들에 있던 그 기업들은 여기까지 내려와 주는 게 맞고, 그리고 지금 8천인데요. 8천인데 나스닥이 지금 채널 하단부는 4천 정도, 3,500, 3,60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서프라임 때 위치까지 내려와 주는 게 맞고, 이 돈들, 이 닷컴 버블을 일으켰던 이 돈들이 암호화폐 시장으로 저는 들어와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위치는 당연히 채널 상단부에 있으니까 고평가 영역이라고 보고 있고, 물론 이 채널을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 재선이 있을 때까지는 추가적으로 상승 흐름을 보여줄 수는 있어요. 이런 식으로 채널을 따라서 추가적으로 좀 더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이게 추세적으로 더 이때처럼 슈팅 나오긴 저는 쉽지 않을 거다라고 보고 있고, 오히려 다우라든가 나스닥은 하락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기사로 돌아가서 한번 볼게요. 이번에 미국 1분기 경제 성장률이 3%대를 기록하며 시장 예상치를 이제 크게 웃돌았습니다. 이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뭐냐면 이렇게 시장에서 전망치를 내놓습니다. 앞으로 1분기 어떻게 될 것 같다, 2분기 어떻게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요. 그 전망치를 오히려 너무 처음에 약간 낮게 내놓는 거죠. 낮게 내놓고 실제 딱 까보니까 전망치보다 높게 나오면 주식시장을 끌어올릴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주식시장을 빼고 싶으면 실제 그 실적이 좋아도 전망치를 그거보다 더 좋게 얘기를 해놔요. 더 좋게 얘기해 놓은 다음에 딱 까보니까 야, 전망치보다 낮게 나왔어. 그것도 좋은 건데, 그래놓고 이제 오히려 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그 언론들이 오히려 이런 부분을 이제 이용을 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 기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처럼 연간 3%대 육박하는 성장이 가능할 수 있다는 전망에 힘에 실릴 것으로 보인다. 미국 상무부는 1분기 국내 총생산 3.2%를 기록했다라고 이제 보고를 했고요. 이거는 2.5% 전망치보다 상회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3%의 성장률을 기록한 것은 2015년 이후에 처음이고, 미국 경제를 지탱하는 두 축인 소비와 기업 투자는, 좀 더 글자 크기를 키워볼까요? 안 보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미국 경제를 지탱하는 두 축인 소비와 기업 투자는 다소 둔화가 됐지만, 수출과 정부 지출이 크게 늘어나면서 1분기 성장률을 끌어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경제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는 소비 지출은 1.2% 증가를 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4분기의 2.5%보다는 이제 둔화가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제가 좀 침체돼 있다, 경기가 안 좋다 느끼는 건 당장 여러분들도 이제 가게 소비를 보시면 아실 것 같아요. 만약에 여러분들 돈이 안 들고 경기가 안 좋으면 소비를 좀 줄이잖아요. 그래서 소비 지출이 줄었다는 거는 저는 경기가 좋은 경기는 아니다, 경제 상황이 좋은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고, 기업 투자 증가율도 지난해 4분기 5.4%에서 올해 1분기 2.7%로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경제가 좋아졌다라고 얘기할 만한 부분에서는 저는 그런 지표들은 다 안 좋게 나왔다라는 거고요. 오히려 이제 이에 비해서 4분기 1.8% 증가에 그쳤던 수출은 3.7%로 높아졌고, 정부 지출은 올해 들어 증가세로 0.4에서 2.4%로 증가를 했습니다. 그럼 기사에 나온 내용들을 데이터를 좀 더 이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일단 소비 지출이 감소가 됐다고 했는데, 이거는 이제 뭘 보면 알 수 있느냐? 미국 자동차 등록 대수를 보면 2010년도부터 이렇게 증가하던 자동차 등록 대수가 2014년도를 중심으로 해서 쭉 우하향해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보면 소비 지출이 지금 계속 추세적으로 떨어지고 안 좋아지고 있다, 이런 부분을 볼 수 있고요. 자동차 생산도 마찬가지예요. 자동차 생산도 똑같이 자동차 등록 대수와 똑같은 차트 모양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이제 재고를 그 박상현님이 미국 이제 그 뭐였죠? 재고량을 얘기를 해줬습니다. 재고를 쌓아놨다. 그래서 재고의 변화를 보면 재고량이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5년짜리 볼까요? 보시면 이제 올해 초에 재고량을 더 늘렸어요. 작년 대비해서 더 늘렸기 때문에 이렇게 실질적으로 GDP가 좋아지긴 했지만, 그 GDP 3.2%를 약간 맞춘 것 같은 이렇게 여러 가지 지표들을 이용을 해서 GDP를 3.3%가 넘게끔 맞추지 않았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정부 쪽, 아까 정부 지출도 늘렸다고 했잖아요. 정부 지출도 확인을 해보면
정부 지출도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늘렸습니다. 2019년도, 2018년도보다 계속 꾸준히 늘리고 있죠.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이제 보이는 그 GDP 자체를 좋게 지금 포장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이제 기사를 보면, 야, 그러면 왜 이렇게 미국의 주식시장이 좋아지고 있느냐. 이거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미국이 자사주를 계속해서 이제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매입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누가 1분기 주식을 샀겠냐? 바로 이제 미국 기업들입니다. 기업들은 1분기에도 사상 최대 규모의 자사주 매입을 시행을 했고, S&P 500 기업들은 지난 1분기에 2270억 달러의 규모의 자사주를 사들였습니다. 이는 작년 1분기 1430억 달러보다 50% 급증한 규모고요. 이대로라면 지난해 세운 사상 최대 자사주 매입 기록인 1조 달러를 올해 다시 경신할 것으로 관측이 나옵니다. 기업들이 사들이는 자사주 규모는 장난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자사주 사들이는 이 모습이 1929년도 경제 대공황 있을 때 10년 동안 주식시장의 호황을 누리면서, 그때도 똑같이 그 뭐 모기업이 어떤 자기업의 주식을 사고 이런 식으로 계속 같은 기업들의 주식을 샀습니다. 계열사 주식을 산 거죠. 서로 사면서 주식을 끌어올렸어요. 1929년도 대공황 때도 그와 같은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가 올라가고 있는 이 주식시장이 진짜 경제 상황이 좋아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아까 이제 보여드렸던 그런 지표들을 좋게 좀 포장을 하고, 눈에 보이게 좋게 포장을 하고, 그리고 또 기업들이 올라가 있는 그런 기업들 자사주 돈을 가지고 자사주 매입을 계속하면서 회사채를 하든 자사주 매입을 하든 이런 식으로 실질적인 경제 상황이 좋아진 게 아니라 눈에 보이는 그런 지표들, 그리고 주식시장만 지금 포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럼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2019년도 4월 29일 및 암호화폐 Q&A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온 얘기들 중에 여러분들 뭐 궁금하신 거, 의견, 이야기해보고 싶은 거 있으시면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그리고 알림 정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